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선을 대표하는 충신들 그 세 번째 제주 백성들의 희망이 된 김만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 위기에 처한 제주를 구해낸 거상 김만덕 1. 부모를 잃고 천민이 되다. 조선의 여인들 중에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큰 부를 이룬 인물이 바로 제주도의 거상 김만덕이 되겠습니다. 김만덕은 1739년 제주도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만석, 만덕, 만재 이 3남매는 열심히 일하는 부모 덕분에 별 어려움 없이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덕이 12살이 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들이닥치며 김만덕의 가족을 풍비박산내게 됩니다. 전국에 돌림병이 돌았는데 마침내 제주도 사람들도 그 병에 전염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먼저 병이 든 사람은 만덕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고열에 시달리며 정신을 잃더니 나흘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못 가 이번에는 어머니마저 같은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더니 이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된 삼남매는 외숙부집에서 얹혀 살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이번엔 또 가뭄으로 농사를 망쳐 기근이 찾아왔죠. 먹을 것이 없어서 굶기를 밥 먹듯이 해야 했던 삼남매는 결국 각자 살 길을 찾아서 헤어지기로 결정합니다. 만석은 어린 만재를 데리고 부잣집에 머슴으로, 만덕은 기생 서량의 수양딸로 들어가 부엌 일을 하게 됩니다. 오빠와 남동생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집에 남은 만덕은 반듯한 양갓집 소녀였는데 하루아침에 기생의 딸이 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려 3일 동안 집을 떠나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서량의 집에 온 만덕은 슬픔을 잊기 위해 집안일을 도맡아 열심히 일에 집중합니다. 다행하게도 기생 서량은 그런 만덕의 모습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든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깨닫는 총명함에다가 만덕이 일을 하면서 혼자 흥얼거리는 노래는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거기에다 성격도 활발해서 집에 오가는 사람들마다 만덕을 칭찬하기에 바빴죠. 서량은 만덕이 17살이 되자 머리를 곱게 닦고 비녀를 꽂아주며 관아의 기생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검은고와 노래, 춤 등을 익힌 만덕은 얼마 안가 제주의 유명한 기생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두 번째, 다시 양인의 신분으로 돌아가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의 제삿날이 되어 오빠 만석의 집을 찾은 만덕은 제사상 앞에서 또다시 통곡을 합니다. 시집도 안 간 양갓집 처녀의 몸으로 기생이 된 모습이 남매와 부모님을 욕되게 했다라는 죄스러움 때문이었죠. 만덕은 자신의 신분을 되찾겠다라는 결심을 했고요. 제사를 마치고는 서량의 집이 아닌 제주도 관아로 발길을 돌립니다. 그리고 제주 목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목사 나리, 저의 아비는 김의 김가요, 어미는 고가인, 양갓집 딸이었습니다. 경호년에 돌림병으로 두 분이 돌아가시고 굶어 죽을 수가 없어서 서량의 수양딸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저를 기생 명부에서 빼주시어 양가의 자식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더 이상 욕된 가족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엎드려 부탁드리옵니다. 이런 만덕의 효심에 감동한 제주 목사는 그날부로 만덕을 기생 명부에서 지우게 함으로써 원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환원시켜 주었고 평범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기생의 짐을 벗은 만덕은 그동안 모았던 돈을 미첨 삼아서 제주도 포구에 점포를 열고 육지에서 배를 타고 오는 상인들과 물건을 사고 파는 객주를 열게 됩니다. 원래 총명한 데다가 재주가 뛰어났던 만덕의 장사 솜씨는 남달랐습니다. 관아에 있었던 경험으로 만덕은 어떤 물건이 언제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물건이 쌀 때 많이 사서 비축해 두었다가 물건이 필요할 때가 되면 되파는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육지에서도 알아주는 큰 상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위기에 빠진 제주도를 구하다. 그런데 정조대왕 때인 1792년 만덕의 나이 54살이 되었을 때 제주도에 또다시 큰 재난이 들이닥칩니다. 심한 가뭄과 흉작으로 가을이 되어도 거두어들일 곡식이 한 알도 되지 않았던 것이죠. 제주 거리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조대왕이 이만섬에 구조 식량을 보냈지만 구호 곡물을 실은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해 제주 백성들이 모두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새 고을에서만 600여 명이나 아사할 정도로 심각한 흉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서의 가난한 기억 때문에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만덕은 객주 앞에 솥을 내걸고 죽을 끓이게 합니다. 그리고 개인 돈을 내어서 육지에 배를 보내 곡식 500석을 사다가 굶어 죽는 이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의 기부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건져서 가뭄을 이길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내용은 아래에 있는 임상옥 콘텐츠 7분 임명록 30번째 장사는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임상옥 편과 한번 비교하며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완덕의 이런 선행은 마침내 정조대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감격한 정조대왕은 만덕을 한양의 궁궐로 불러서 당시 여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 벼슬인 은여 반수에 제수합니다. 꿈도 못 꾸었던 궁궐에 들어와 임금을 뵙게 된 만덕은 정조대왕이 소원을 묵자 살아생전 금강산을 구경하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정조대왕은 만덕의 그 소원을 흔쾌히 들어주었고 만덕은 제주도 사람으로 멀리 금강산을 유람하는 크나큰 호사를 누리게 됩니다. 조선시대 제주도의 여성, 그것도 기생이었다가 상인이었던 그 여성이 왕과 대면을 했고 제주도와는 완전히 극과 극인 금강산을 유람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지만 만덕은 그것을 이루어낸 거죠. 또한 정조대왕은 제주도, 한양,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있는 모든 관공서가 그녀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시합니다. 만덕이 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여성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또 금강산에 가는 길에 몸소 보여주고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는 이 용기 있는 여성 만덕을 칭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녀의 이름은 전국에 퍼졌고 그녀의 재능과 용기를 칭송하였죠. 형조 판서를 지냈던 이 가환이란 인물은 그녀에게 시를 지어서 바쳤고요. 영의정이었던 최재공은 만덕전이라는 정기를 써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김만덕은 자신이 베푼 선행과 그 덕에 얻은 행운을 다 누리고서 다시 제주도로 돌아와 객주를 운영하면서 74살까지 불쌍한 백성들을 돌보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때 오빠의 김만석의 아들이자 조카인 김성집이 장남 김시채를 양손으로 김성집의 장남 김시채를 양손자로 들여서 키우기도 했으며 1812년 사망할 당시에는 양손자의 기본 생활비를 제외한 모든 재산을 제주도의 빈민들에게 기부함으로써 베푸는 삶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엄청난 부를 쌓았지만 나라가 위기에 닥치자 그 돈을 아낌없이 나누었던 김만덕은 어지간한 남자들도 해내지 못할 만큼의 배포를 지닌 조선 최고의 여장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시 조선의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재능과 용기를 보이며 임금을 대신해서 제주도의 백성들을 구휼했던 그녀야말로 조선 최고의 여성 충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이야기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컨텐츠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